광주 송정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행히 비는 서울보다 지금 조금 적게 내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광주 송정역이랑 간혹 광주역이랑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몰랐어. 광주 송정역은 사실 이제 광주 시내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거고, 원래 광주역이 광주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운데요. 고속철도가 개통되고 나면서 목포까지 이제 바로 사람들 이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광주역이 광주 송정역이 종착역이 되지 않고 목포가 사실상 종착역이 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주 송정에서 목포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광주역이 사실상 중심지로서의 철도역의 기능을 현재는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셔틀 열차가 30분에 한 대씩 다니고 있어요. 셔틀 열차가? 네네. 그건 그렇고 저희 오늘 광주 왜 왔습니까? 네. 떡갈비 먹으러 왔습니다. 떡갈비요? 네. 비도 많이 오는데 얼른 지금 가고 싶은데. 네. 비가 오네요. 빨리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광주에 온 이유는 일단 광주는 호남권에서 중심 도시잖아요. 네. 그만큼 오래된 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광주야말로 정말 식민지시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쌓아온 어떤 우리 역사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광주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사실 보여준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사택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 건물들, 그리고 뭐 근대 한옥 같은 것도 볼 거고요. 충장로와 그다음에 금남로 일대를 저희가 한번 가볼 겁니다.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벌써 네.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비만 안 오면 조금 더 화려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송정역에서 유명하던 떡갈비 골목으로 가서 떡갈비를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읍시다. 네, 배고파요. 먹읍시다. 배고파요. 갑시다. 예. 자, 저희는 지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부지에 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물은 구 전남 경찰서 건물이고요. 저쪽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구 전남 도청 건물이에요. 아마 영화 화려한 휴가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화려한 휴가 마지막에 보면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이 최후로 모여 저항하는 곳이 전남 도청이거든요. 지금은 전남 도청이 옮겼죠. 무안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구 전남 도청 건물인 거죠. 우리 사실 어제 비 엄청 왔었잖아. 그치? 비 엄청 왔었는데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은 어제 우리 인터뷰 때도 얘기했지만은 외진이 봤을 때 인상은 사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어제는 어때요? 일단은 공간 자체가 이제 신축된 공간이고 새 거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외지인들이 볼 때 이런 게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 예컨대
서울에 있는 청계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반대가 많았고 맞아. 실제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 중에 하나란 말이야. 사실. 청계천이.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너무 이 부지가 조성이 잘 됐다고 난 생각을 해. 이게. 일단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시아문화전당 지하철역에서 내렸을 때 아시아문화전당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사실은 광주 시내에서도 굉장히 좋고,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쪽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뻥 뚫린 곳이 있는데, 요거 말고 저쪽인데요. 지금 별관 건물이 안전진단 굉장히 최하 등급을 받으면서 더 이상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다는 이제 얘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을 이제 헐어버렸어요. 지금 헐어버리고 이 아시아문화전당의 통로로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별관 건물의 일부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광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그 5.18에 대한 아픈 기억들, 그 슬픈 기억들, 국가폭력이라는 슬픈 기억들을 오롯이 담고 있는 도청 건물이 훼손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과 상실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나빴냐를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서부터 어떤 의미를 이끌어낼 거냐는 것을 설명해야 될 때도 있고,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어떤 장소 구성이랄까? 공간의 재배치 같은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좀 상상력이라든지 그런 열린 가능성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간도 내러티브라는 걸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성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던지 간에 조금 더 쉽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 같은 것을 좀 더 지자체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상했어.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갔던 광주 여자 고등부초등학교였지. 정말 좋았어.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 뭐 같이 봤지만 거기 우리가 간 이유가 이제 광주 학생운동 화적지를 찾아간 거잖아. 그 광주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여고부 학생들을 기리는 비석이 탑이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 펜스에다가 광주 여고 학생들이 전남여고 학생들이 지금 현 전남여고 학생들이 전남 헷갈려. 학생들이 그 노란 리본에다가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또는 그 여성으로서 15년, 16년,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을 써가지고 묶어놨었잖아.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많았어, 사실. 이런 게 내가 아까 말한 인터랙션. 지금의 의미로 알다시피 광주 학생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그 일본인 중학생들이 조선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근데 사실은 왜 그들은 남학생에게 시비를 안 걸고 여학생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을까? 그것도 사실은 의문점. 이게 사실은 오히려 더 얘기가 많이 돼야 되는 지점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선 여학생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차별 구조에 있었던 거죠.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그래서 우리 역사관에서 봤던 그 그림 중에서 그 재현해 놓은 그림 보면 여성들은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의 싸움을 말리는 역할로만 등장하잖아. 그것이 차이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같은 거라는 거지. 근데 그리고 실제로 여학교라는 것도 왜 어떻게 시작됐냐고 물어보면은 강요대 여성성을 강화하는 교육기관이었는데, 그런 여학교에서 지금도 여학교지 사실은 전남여고. 그렇지, 전남 여자. 근데 오히려 학생들이 그 광주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여성성을 자각하는 과정 같은 게, 이건 정말 주체성을 탐색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던, 인문학을 공부하던, 사회학을 공부하던, 아니면 뭐 혹시 공학을 공부하던, 한번 그 자리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와봤으면 좋겠어. 정말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 기억을 재현하고 있고, 근데 그 재현하는 것들이 현재 10대 후반의 청소년, 전남여고 학생들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발화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그 사실 그 자체를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노란 리본에 하나하나 써져 있는 글귀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맞아. 그 전남여고 그 역사관 그리고 앞에 있는 그 기념비, 광주학생운동 기념비, 그다음에 최근에 만들어진 그 광주학생운동 소녀상 그런 것 장소들이 단지 그 장소 자체로 존재하면서 과거 역사만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증명은 의미 없는 증명이지. 근데 그 장소들이 실제로 지금 전남역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과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맞아.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고 진짜 역사적 장소를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수용하는 방식인 거지.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이 현재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 정말로 기록으로 남아버리게 되거든. 현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결국은 기억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정답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학생들이 과거에 광주 학생운동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저항의식 그리고 사회에 항거하는 그 의식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10대 후반에 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여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정말로 실물 그대로를 보여주는 굉장히 생동감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광주에서 가장 처음 근대 문명을 광주를 비롯한 전남, 전북권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시킨 계기가 되었던 장소가 사실은 양림마을이잖아. 양림동이잖아. 현재 그 양림동이 어떻게 보면 광주 시내에서 굉장히 핫한 카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바뀌어 있는데 되게 힙한 곳이더라고. 양림동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았던 게 그 우일선 선교사 되게 내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너무 예뻐. 그림처럼 예뻐서 가을에 딱 올라갔는데 그 빛이 쫙 비치고 그 사각형 정사각형이자 모양이 건물이 딱 2층으로 딱 예쁘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안내판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일선 선교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몇 명 아내와 두 명의 딸과 함께 살았다. 그래.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빛, 그림 같다. 빛 쫙 비치는 거 봐. 여기네. 이게 우일선 선교사 같은 있구나. 아래는 뭐 보일러실이 있고 뭐가 있고 방이 몇 개 있고 그 설명 듣는 순간에 그 안에서 살았을 가족의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야. 양림동에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인물들과 이제 매칭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치. 내러티브를 몸으로 좀 습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왜 그 무슨 그 건물 벽에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 인물들로 이렇게 얼굴 바꿔가지고 해놓은 그림 있었잖아. 그게 그 그림이 한 장이 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림동이라는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공간, 아까 너가 말했듯이 그런 근대적인 것들과 전통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인물이라는 코드로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 사람들이 좀 더 재미있고 편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떤 앞으로 근대문화유산이 어떤 방식으로 또 보존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또 이거 잘못하면 아까도 말했잖아. 그냥 진짜 그냥 위인전 마케팅이 되기 쉽거든. 그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우리 이렇게 잘났죠. 우리 지방 저기 이렇게 잘난 지방입니다. 그렇게 되기 쉬운데 또 양림동 그런 느낌도 아니야. 사실은 보면 되게 겸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게 인상에 남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거든. 모든 것에는 사실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얼굴을 아마 상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도시재생이고 좋은 문화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일 텐데 그런 면에서 광주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북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이게 다른 문제인데 북촌에 과거에서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거나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회가 그것을 사실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일이거든. 양림마을에서 사실은 투어리피케이션의 초기 단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 말하자면 관광 오신 여러 이제 관광객들로 하여금 여기에 실제 거주민들이 있으니 정숙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진행해 주세요.
실제로 그 현재 그 거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말이기도 하거든.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양림마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북촌 같은 경우는 아무 대책 없이 당한 거고, 그 토리피케이션에. 맞아. 근데 망림마을은 그래도 이런 사례를 알고 있고, 또 보니까 우리 그 상추튀김 먹었던 데 있잖아. 그러니까 협동조합 있더라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이미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그 마을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의 난립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좀 원주민들 삶들 보존하는 방식으로 마을을 좀 이렇게 마을 재생을 그런 식으로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그 원주민들이 사실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와 중앙정부와 어떤 식의 교섭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의 타협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 공동적인 뭐 마을 기업이 돼도 좋고 협동조합이 돼도 좋고 사회적 기업이 돼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좀 그 집단 행동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말했던 토리피케이션의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